안녕하십니까. 마감 60분의 이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수입니다. 얼마 만에 보는 이천입니까? 그러니까요. 날이 추워지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코스피는 2000선 아래에 있긴 하지만 이 지수대 회복을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유동성 장세 외국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장중에 2000선을 돌파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시 구간에서는 현재 2000선을 조금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74%의 상승권에서 그래도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1996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네요. 현재 시장 흐름 당연히 낙관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기대 심리가 너무 앞서가는 종목들은 당연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위주로 돌아가는 수급 구조, 이 구조가 깨지기 어렵다는 점, 이 점도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초과 반영된 업종군에 대해서는 대응을 조금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한다라는 쪽으로 전문가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마감 전략들 세워가시죠. 마감 60분 시작합니다. 2000선 회복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그 이후에 하락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3인의 멘토와 전략 점검합니다. 들고 갈까 말까 유난히 고민되는 종목이 있죠. OCI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판단을 5곳의 객관과 고민합니다. 조선주와 네오위즈게임즈의 상승세는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업앤다운에서는 오늘의 특징주들을 점검하고 마감 전 관심주도 확인합니다. 지난해 8월 4일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지수가 2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장세의 특징은 특정 섹터가 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전형적인 순환의 양상이 나타나며 지수의 상단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유동성을 견인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7조 원이 넘는 주식, 거의 8조 원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 2시 구간에서는 2000선을 조금 하회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73%, 14.47포인트의 오름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수 현재 1996.06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시 구간에서는 강보합권 움직임이죠. 0.41%, 2.13포인트의 상승으로 현재 521.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낙관론이 점차 커지면서 아시아국 주요 증시도 오늘장에서 동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니케이 225 지수가 68엔의 상승으로 현재 8,986엔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상해 종합 지수가 8포인트의 상승으로 2,300선에 걸쳐 있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상승하고 있네요. 122포인트의 상승으로 282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 선물은 현재 혼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시 구간 에서는 두 지수 모두 현재 상승권으로 반전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나스닥 선물이 0.08% 오르면서 2,531선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 한때 약세를 나타내던 S&P 500 물지수가 현재 0.01% 소폭의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지수는 1,344선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오늘도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까지도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낮아진 레벨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이 환율 하단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소나마 지지가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원 환율 2시 구간에서는 2원 25전의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116원 45전 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2000선 탈환의 주인공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2시 구간에서도 현재 현물 시장에서 2,800억 원이 넘는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 오늘까지도 기조적으로 순매도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장중 한때 순매수 쪽으로 방향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오후 들어서 순매도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 있는 모습이고요. 680억 원대 현물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오늘장 2,400억 원대 차익 실현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 모두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익을 중심으로 335억 원대 매수 우위, 비차익을 중심으로도 1,729억 원대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는 2,064억 원대 매수 우위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들 보시죠. 환율 하락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화학과 정유,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가장 탄력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주가 3%대 강세권 흐름 보이고 있고요. 종이 목재와 운수 창고, 증권주도 일제히 2 내지 1%대 상승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학과 기계주도 오늘 흐름이 좋죠. 1%대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구간에서는 거의 3% 가깝게까지 낙폭을 확대해 놓은 상황이고요. 섬유의복주가 2.28%, 보험주와 통신주도 오늘장에서는 약세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책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삼성 SDI가 오늘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SMD가 삼성전자에 인수가 된다면 SMD 지분을 가진 삼성 SDI가 현금 유입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장 2%대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000원의 상승으로 현재 14만 5,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유주 보겠습니다. 유가 상승 전망이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 원유 수요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국내 정유주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달러원 환율이 최근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정유주에는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SOL이 가장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5%대 급등으로 13만 7,5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GS가 3.92% 오르면서 7만 1,500원 선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3.54% 오른 19만 원 선에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보증권까지 보시죠. 주가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닌 포스코 피인수설이 돌면서 이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양측 모두 현재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상승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급등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1%의 상승입니다. 현재 주가는 6,540원 선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식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기대보다도 빠르게 2,00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2,000선에서의 전략을 점검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그리스 낙관론 확산입니다. 그리스 문제가 계속 연기되고 있지만 시장의 낙관론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8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정유주 동반 강세입니다. 유가 상승 전망에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주 주가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SMD 합병 검토입니다. 삼성전자가 SMD와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유주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올해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었고요. 브렌트유나 두바이유는 약간 다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브렌트유가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6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만 추운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 한파가 오니까 난방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유주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성호 부장께서는 정유주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방금 그 브렌트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국제유가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WTI보다는 브렌트유에 대한 그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은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재고도 많기 때문에 WTI 가격이 전 세계 유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유의
그 방향이 전체 유가를 가늠하는 그런 잣대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브렌트유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물론 뭐 오늘 중국이 뭐 영하 50도 뭐 들어간다고 그러고 전 세계적인 한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최근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앞으로도 유가가 좀 오를 것이라는 그 전망이 일단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특히 이제 브렌트유는 유럽 쪽이 대부분 차지하고 또 아시아 쪽도 최근 브렌트유 쪽 그 수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EU 쪽에서 이란에 대한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을 뭐 7월 달부터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야 우리는 당장이라도 니네한테 수출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급 측면이 좀 꼬이기 때문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정유주 얘기가 나올 때 유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유주의 주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유가가 아니라 바로 정제 마진입니다. 그런데 과거 최근 한 2, 3년간 이렇게 보면은 정유주 흐름하고 유가 흐름하고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은 정유주도 오르겠구나 그런 인식이 좀 퍼져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그렇게 얼뜻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인과관계가 좀 잘못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 마진이다. 근데 최근에 유가도 오르면서 이 정제 마진도 괜찮은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유업체들 이익이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떤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그 이외의 요인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우려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유가가 앞으로도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은 좀 전체적으로 경제에 좀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유주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정제 마진이 계속 양호하고 또 원달러 환율도 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하는 업체들한테는 이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유업체들한테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 정유업체도 알게 모르게 또 수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뭐 득이 좀 많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역시 정제 마진인데 이게 이제 그 최근에 보수 때문에 상당히 마진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정유주의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쌤, 뭐 정유주 그러면 그 규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가격을 뭐 올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내려라 이렇게 뭐 얘기할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는 없을까요?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죠. 또 이번에도 또 신문에서 언론에서 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100원 내리는데 그렇게 앓는 소리 많이 하더니 이익 그렇게 많이 내고 배당을 또 많이 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아시다시피 올해 총선도 있고 또 대선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그 포퓰리즘이 상당히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그게 사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데 그야 뭐 어떻게 지금 주가를 논할 때 그 부분까지 그 가능성을 숫자로 환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좀 일부 매도를 하시더라도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순히 유가가 오르는 것 자체만을 호재라고 놓고 보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뭐 상당히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규제 리스크 지금 시점에서는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그 삼성전자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합병 얘기는 뭐 그 전부터 계속 돌았던 얘기인데 공식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검토 중이라서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뭐 그 OLED 일괄 생산 체계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이 36.5% 뭐 장부 가치가 1조 5천억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현금이 들어오는데 자, 이 현금을 어디다 쓸지 앞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또 중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 이런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죠. 삼성전자가 잇따라서요, 핵심 기업들, 핵심 자회사들을 합병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 LED를 삼성 정규화했던 것을 이제 삼성 LED를 가져오는 투자를 했고요. 이제 이번에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요. 긍정적인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도 결국은 삼성전자 합병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물론 같은 그룹 내지만요, 보다 신속한 투자 결정,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호재라고 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보면, 돈이 유출되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특히 삼성전자의 놀라운 현금 창출력을 봤을 때는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요,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은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계속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걱정에서 좀 해소될 수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순간적으로 돈이 또 들어온다는 것이죠. 물론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특히 삼성 LE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악재였는데요. 삼성 SDI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의 아직 먼 얘기인데요. 다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삼성전기 입장과 똑같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향후 성장성, 특히 이제 먹거리에 대한 장기적 먹거리에 대한 일단 걱정이 하나 생겼다는 것이죠. 물론 삼성 SDI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만 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2차 전지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형 제품에 관해서는 뭐 세계 1위지만은요, 중대형 쪽에서는 LG화학에 밀려 있기 때문에요. 좀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올인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는데요. 그것은 뭐 장기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랑 삼성 SDI를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단연코 삼성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SMD 합병이 될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호재인 건 좀 분명할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장기적으로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외국인 현선물 매수입니다. 조금 전 코스피가 2000선을 다시 탈환을 했는데요. 2000선 이끌고 있는 거 여전히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 기관들 주식 매수 여력이 현재까지도 그다지 충분해 보이진 않고요. 근데 이제 계속 2월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2월 초부터 나왔던 얘기가 옵션 만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매를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오늘 시장이 2000선을 탈환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도 굉장히 좀 약화되는 것 같은데요. 이성호 부장님 내일 옵션 만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00년대 이후 들어서 보통 이제 배당 수익을 위해서 12월 달엔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고, 그거 이제 청산되는 게 1월 또는 2월 달에, 늦어도 2월이면 청산이 됐기 때문에 작년 말 또는 올 초만 해더라도 1월 달에 외국인들에 의한 그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와서 시장이 좀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예상을 뒤엎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를 강화를 했고요. 1월에도 또 2월에도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참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를 하는 이유는 일단 환차익을 보고 들어온 돈이,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그램 매수를 하면은 그 매수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그 베이시스를 먹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어떤 베이시스가 좀 지금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매도로 돌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에 의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시장이 좀 출렁거릴 거다.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순차익 잔고가 한 2조 정도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마이너스 4조 정도, 3조에서 4조 좀 왔다 갔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플러스 6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제일 많았을 때가 2008년, 제가 보니까 2008년 9월에 7조 7천억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2조니까 5조 7조, 수치상으로는 여유가 5조 이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로 더 들어올 여지는 있다라고, 추가로 유입될 여지는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내일 만기와 관련해서는 내일 이제 장중에 베이시스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물량 충격은 일단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혹시나 만약에 만기 충격이 와서 종가에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만기 충격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서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1월 만기 때도 사실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별 충격이 없이 지나갔고요. 내일 만기, 만기일날 시세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만기라는 영향에 의해서 시장이 급락할 경우에 저가 매수대에서도 충분히 대기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외국인이 여전히 올리고 있는데
주식형 펀드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내국인들은 계속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00선에 안착을 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주식형 펀드나 이런 데로 돈이 좀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학년 위원께서 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결론적으로 보면 뭐 절반은 뭐 저도 동의하지만은요, 절반은 너무 좀 빠르지 않았는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 번 그런 의견을 드린 적도 있겠는데요. 펀드가 들어오는 것은요, 어찌 보면 간단한 논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지수대가 상당히 안정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뭐 돈은 들어오는 거죠. 뭐 빠질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 펀드에 자금은 들어올 없겠죠. 즉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희석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지수가 지금부터 또 많이 조정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건 1900포인트까지 혹시라도 조정받으면 또 돈이 들 겁니다. 야, 또 단기간에 주식 많이 빠졌으니까 좀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겠죠. 다만 지금 현재는 말이죠. 섣부르게 그 자금에 대한 유입을 기대감을 크게 갖기에는 약간의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여전히 중심의 축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면 사실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자체가 엄청 좋아져 갖고요. 특히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흔히 얘기해서 가처분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여윳돈이 많기 때문에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다만 지금 시장은 뭐 가처분 소득은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줄어든 거로 제가 지난 분기까지 통계도 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좀 안정된, 흔히 얘기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제 생각도 지금 제 의견에 틀려서 돈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학년 위원 말씀처럼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미리 뭐 앞질러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이 지금 수급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최소 이제 돈이 좀 덜 빠져나가지 않는 이런 상황만 돼도 상황은 상당히 좀 개선될 거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2000선 돌파입니다. 지금 2000선 공방이라고 해도 좀 오를 것 같고요. 2000선을 중심으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뭐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자, 2000포인트 선이란 지수는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이고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대에 안착할 경우에는 글쎄요, 뭐 시장이 좀 흥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냉정하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000포인트 선에서의 전략, 이성호 부장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이 장에 대한 정의를 지난번부터 외국인에 의한 유동성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3천억 이상 사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자금 동향을 보면은 이머징 마켓, 특히 아시아 쪽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고 전체 주식장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의한 유동성 장세는 분명히 지속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00선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마디지수일 뿐인데 굳이 2000선에 대한 안착을 물어보신다면은 분명히 저는 안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지수는 우상향으로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 29일, 2월 29일에 2차 LTRO, 즉 3년 만기 장기 유동성 대출이 ECB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1차 LTRO, 지난 12월 한 20일경에 했던 1차 LTRO에서 그 돈들이 지금 어떤 유동성 촉발에 불을 당겼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LTRO에서 최소 5천억 유로에서 뭐 많게는 1조 유로 정도까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5천억 유로 차이가 나니까 좀 예측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많은 돈이 풀릴 거고요. 5천억 유로만 풀리더라도 지난번하고 합쳐서 1조 유로인데 만기 상한번 제외하면 순수하게 풀린 돈만 5천억 유로면은 미국이 2차 양적 완화했던 게 6천억 달러거든요. 그거를 넘어서는 돈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동성 공급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고 우리나라로도 돈들은 계속해서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 외국인들 매수와 관련해서 5월 달에 MSCI 선진지수 편입 예정 발표가 있는데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를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MSCI 측과 한국거래소 측이 계속해서 이견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타결이 됐고요. 또 MSCI 그 한국법인이 올해 초에 설립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선진지수 편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실제로 편입되는 건 내년 5월이 되겠지만은 일단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 캐리 트레이드 이걸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여전히 지속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대한 매수도 여전합니다. 아직 제가 보기에는 상투에 대한 그런 우려는 지금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좀 생각지 않게 좀 많이 팔았다. 또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또 그 전에 또 볼 수 있는 게 글로벌 자금 시장의 동향이죠. 주식형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갑자기 순유출이 전환이 됐다라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게 상투 아니냐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방송 시청하시다 보면 알람 경보가 또 나갈 테니까요.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MSCI 선진국지수 말씀하셨는데 대략 편입 여부가 한 7월 정도 결정되는 게 맞나요? 대략 그 정도로 봤죠? 그게 5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월입니까? 보통 이제 5월부터 멀지 않았네요. 예, 그렇게 되는데 요번에 편입이 되더라도 실제 그 발표만 있을 뿐이고 실제 편입은 내년 5월에 되겠죠.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재료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FTSE 선진국 지수 편입됐을 때도 편입 이전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그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핵심은 역시 유동성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전략도 좋지만 좀 각 섹터를 하나 좀 알아볼 텐데 게임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 사상 최대 매출 기록했다고 하면서 어제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NC소프트 정말 차트가 거의 무너져 내리듯이 급락을 했는데 너무 빠졌다 이런 인식으로 어제 오늘 매수 추천도 나오면서 일단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게임즈 전체적으로는 규제 리스크도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학년 위원께서 이제 게임즈 전략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섹터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게임주부터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 정부의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도 저는 어저께 뉴스 보면 좀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 사회적 이슈가 학교 내 폭력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게임이 너무 또 폭력적이라서 그런 것들이 학교 폭력까지 우려된다 이런 멘트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하면 또 아랫사람들이 또 알아서 많은 또 그런 규제 내는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좀 우려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이제 모바일 게임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아시겠지만 애플이라든가요. 이제 구글의 이제 마켓에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허가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많았는데요. 실제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기대했던 거에 상당히 못 미쳤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좋아진다 엄청 떠들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실제로 아이템이라든가 각종 결제 과정에서 기존의 우리나라 피처폰 시대와 달리 지금 구글과 애플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에서 그쪽에서 워낙 돈을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게임 업계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기대는 컸지만 현실적으로 별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자신의 NC소프트 엄청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R은 다소 높지만은요, 주가가 언제라도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적인 변수가 계속해서 악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회사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여전히 부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장 전체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간단히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미국의 루비니 교수조차도 미국에서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을 얘기했죠. 특히 상반기까지 그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은 상당히 지금 좋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워낙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이 이상할 정도로 지금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미국의 많은 시각은 우리나라 증권사의 언론과는 달리
그리스를 빨리 좀 디폴트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의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다 좋은데요. 지금 딱 하나 걱정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가 정말 디폴트가 됐을 경우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이머징 마켓, 물론 요즘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서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미국을 쫓아갈 수 있을지 이것이 남은 하나의 걱정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 NC소프트 가격상으로 굉장히 싸지만 일단 뭐 규제 리스크 이런 부분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셨고요. 미국 상황 지금 지나치게 낙관적인데 그리스 문제도 역시 뭐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좀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도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